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원입니다. 지난주 서울시에서 6군데의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7군데의 모아타운을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총 154군데까지 늘어났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122군데가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 입지가 정말 대박입니다. 강남권 핵심 지역이 무려 3군데가 포함이 됐는데 오늘은 이 지역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 지구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급지 지역까지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통기획부터 보면 총 6군데인데 구로구에서 2군데, 은평구 2군데, 서대문구, 그리고 광진구까지 총 4개 구에서 6개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아마 구이동이 인기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광진구가 자양동 위주로 해서 인기가 너무나 핫하다 보니까 그 인기가 지금 구이동까지 밀려오고 있고요. 구이동 중에서도 현재 모아타운 추진하는 지역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속해 있는 구이동 역세권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인기는 가장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과의 거리 다 가깝고요. 아무래도 구로구는 여태까지 많이 슬럼화되어 있다는 평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대림동이라던가 남구로라던가 여러 지역들에서 민간 정비 사업으로 지구 지정이 완료돼서 이 슬럼화된 모습을 많이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들고요. 또 최근에 연신 내역 너무 핫하죠. GTX A 노선까지 개통을 하다 보니까 이 일대 전체가 지금 현재 개발 지역이에요. 도심복합이라던가 역세권 재개발이라던가 정말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여기다가 이제 민간 사업 2군데까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군데 사업장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보다 더 대박인 입지로 지정된 곳이 바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지더라고요. 그래서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30년 기준에서 60% 노후도를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강남권에서는 이 기준을 넘길 수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빈소법에 근거한 가로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년 기준에서 50%라는 아주 낮은 노후도만 충족을 하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남권이 총 3군데가 포함이 됐는데 어디 있냐? 일단은 준강남권이죠. 사당동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차례 추천드렸었던 이 잠실동 하단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대박 입지 삼성동까지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임기 막판에 강남권 재개발의 포문을 다시 한번 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3군데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자세한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후도부터 볼게요. 여태까지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됐었던 이유들을 보면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30년 노후도가 40%대입니다. 잠실동은 이보다 더 낮은 26.8%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정법에 근거한 사업으로는 진행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20년 기준에서의 50%라는 노후도는 충분히 2군데 다 충족을 하다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삼성동은 30년 기준에서도 80%가 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왜 이 좋은 입지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됐었냐? 간단합니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일종 전용은 뭐냐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상향을 최소 3단계까지 진행을 해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어디랑 똑같냐면 저기 일원동에 있는 대청마을이 이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삼성동 같은 경우도 대청마을과 같이 모아타운으로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원래 비쌌던 땅이에요. 고급 빌라들이 오래되긴 했지만 정말 많이 밀집이 돼 있고요. 이 고급 빌라들 대지 지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지분 한 평당 가격이 그리 비싸지는 않은 그 단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 한 평당 1억은 훨씬 넘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개발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는 땅값으로만 보면 평당 2억대는 가야 맞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비싼데 더 한 단계 점프할 만한 여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들은 용도 지역이 그래도 주거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사당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종 7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일부 구릉지가 1종 그리고 밑에 있는 대로변 쪽은 3종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큰 종상향까지는 필요가 없고 한 단계 정도 종상향만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잠실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2종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한 단계만 건너뛰면 돼요. 한 단계. 그래서 가장 용도 지역상으로는 무난한 게 잠실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역시 바로 밑에 한강은 아니지만 탄천변이거든요. 막힘없는 탄천뷰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는 잠실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모든 모아타운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 사업성 안 나올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합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반 분양할 세대 규모가 너무 적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생긴다는 건데, 사실은 일반 분양이 무조건 많이만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나온 일반 분양분을 얼마나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는 상급지냐에 따라서 사업성 편차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행 단계가 정말로 짧다라고 하는 모아타운인데도 불구하고 10년도 저는 짧다라고 봐요. 10년 더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유 기간 동안에 붙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바라봐야 될 포인트인데, 좋은 지역이면 좋은 지역일수록 이 단계를 건너뛰는 데 대한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급지 건너뛰기 못하신 분들께 항상 조언해드리는 게, 상급지에다가 깃발이라도 하나 꼽아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하급지와 상급지에 벌어나는 이 편차,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거주는 중하급지에 하더라도 투자는 상급지, 최상급지에 해놓으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군데 모두 다 조합원 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비중으로 따지면 95%가 넘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는 이제 동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대 급부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동의율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 도정법 정비사업보다 까다롭거든요. 도정법 정비사업은 67%에다가 50%라고 하는 동의율만 충족을 하면 되지만, 여기는 80% 플러스 67%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대지 면적별 동의율을 어떻게 충족할 거냐. 그런데 구성비로 봤을 때요, 지분조합원의 동의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충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입지가 워낙에 깡패다 보니까 입지에서 이 부분들을 다 커버칠 수 있는 게 바로 최상급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입지가 마지막으로 어디가 남아있느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노량진 일대입니다. 노량진은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노량진 뉴타운 지금 개발 다 마무리돼 가고 있죠. 노량진 모아타운 이제 본궤도 넘어가고 있죠. 노량진 14구역 연번 부여받아가지고 신통계획 동의서 걷고 있죠. 그 옆에 있는 두 군데 지금 장기전세, 이 장기전세라고 포함을 해놨지만 이거 지주택이거든요. 이 모든 지역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개발을 본궤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동의서 걷고 있는 이 노량진 가칭 15구역,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걷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사실 모아타운만 할 수 있는 노후도는 사실 아닙니다.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도 어느 정도 60%대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이 지역의 장점, 조합원 수가 무지하게 적습니다. 조합원 수가 200명대밖에는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어질 수 있는 예상 세대 규모는 800세대급인데 조합원은 2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임대 제외하더라도 300개, 400개가량의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에 있는 지금 관처 넘어간 착공 들어간 이제 사업장들 좀 있으면 일반 분양가 공개될 거거든요. 얼마까지 저는 보고 있냐면 30평대 기준에서 25억대 전후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이 들어요. 왜냐면 방배동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분양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분양분 3, 400개가 나와가지고 사업성을 끌어올려준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성도 좋고 입지도 끝내주는 최상급지 예정지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임기 막바지거든요. 임기가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 전체에 있는 신통기획 모아타운 추진했었던 이제 예정지들 동의서 걷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량진 가칭 15구역도 이미 동의율이 50%가 넘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임기 막판까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문이 정말 빠르거든요. 동의율이 50% 넘어가는 그런 구역들은요, 매물이 아예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노량진 14구역, 15구역 가보시라고요. 매물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있을 때 2억대, 3억대 투자면 되거든요. 매물이 있을 때 잡아야 돼요. 그래서 2억대, 3억대 투자로 이런 최상급지의 기대 심리, 거기에다가 개발 압력, 이 모든 것을 프리미엄으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진입 기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중하급지에서 갈아타기 못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연락 주셔서 이런 마지막 진입기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